요양원에서 온 전화. 3년간 면회 한 번 없던 가족.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긴 유산이 100억이다. 그런데 그 조건이 충격적이었다. 일부 등장인물 엔드 세계관 설정. 핵심 등장인물 오말순 80세 주인공 할머니 3년간 요양원에서 혼자 지낸 할머니. 자녀들은 한 번도 면회 오지 않았다. 100억 유산을 남겼고 충격적인 조건이 담긴 유언장을 준비해뒀다. 깊고 고요한 눈빛. 김연태 58세 큰아들 빌런 한돈 밝히는 속물. 요양원 비용이 아깝다며 전화도 잘 안 했다. 유산 소식에 가장 먼저 달려온다. 박미자 55세 큰며느리 빌런 이채면과 돈을 최고로 여기는 여성.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주도한 사람. 김지은 28세 둘째 아들의 손녀 3년 내내 혼자 요양원을 찾아온 항공사 직원 유일한 가족.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 드라마의 감동 엔진. 이준혁 30세 지은의 남자친구 요양원 봉사활동으로 할머니를 알게 됐다. 온화하고 진심이 있다. 최성민 변호사 52세 할머니의 대리인 3년 전 할머니가 요양원에 입소하면서 모든 것을 맡긴 변호사. 유원장과 100억의 비밀을 알고 있다. 요양원 원장 60세 조력자 3년간 할머니 곁에 있었던 사람. 가족들 대신 할머니의 마지막을 지켰다. 핵심 세계관 엔드 흥행 구조 설계. 100억의 출처 남편 김달수가 40년 전 사놓은 땅. 개발로 100억이 됐다. 자녀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유언장 조건 3년간 면회 기록이 있는 가족에게만 유산을 준다. 면회 기록은 요양원이 공식 보관한다. 핵심 반전 면회 온 사람은 오직 손녀 지은과 봉사자 준혁뿐. 큰아들 큰며느리 작은아들 전원 면회 영해. 빌런의 계산 큰아들 며느리가 면회 기록을 조작하려 하고 변호사에게 압박을 가한다. 감동의 핵심 8화에서 밝혀지는 할머니가 지은에게 남긴 진짜 선물돈이 아닌 편지 한 통. 2부 8부작 완결작. 1화 요양원의 할머니. 핵심 감정 따뜻함, 외로움, 궁금증 복선. 요양원이란 곳은? 여러분, 요양원이라는 곳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춥고 외롭고 아무도 오지 않는 곳. 오늘 이야기는 그런 곳에서 3년을 혼자 지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할머니의 이름은 오말순. 80살. 3년 동안 가족 중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편지도 명절 선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이 10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에는 누구도 예상 못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을 들었을 때 이 가족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1호 요양원의 가을 할머니의 하루. 2024년 가을 경기도 고양의 한 요양원. 아침 8시 오말순 할머니는 오늘도 창가 의자에 앉아 마당을 내다봤습니다. 요양원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감이 빨갛게 익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감나무를 3년 내내 이 창가에서 봐왔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파랗게 자라고 가을에는 이렇게 빨갛게 익고 겨울에는 혼자 서 있는 나무. 어쩐지 자신을 닮은 것 같았습니다. 간호조무사 김씨 아침 약을 가져온다. 간호조무사 김씨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오말순 창밖을 보며 응 고마워. 간호조무사 김씨 조심스럽게 오늘도 가족분들한테 연락 없으셨어요? 오말순 응. 바쁜가 봐. 다들 바쁘지. 그 말에 간호조무사 김씨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은 가족. 할머니는 그래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매번 바쁜가 봐. 그 세 마디가 얼마나 무거운지 요양원 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신일비 유일한 방문자 손녀 지은.
그날 오후 요양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손녀 김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은 매달 한 번씩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고향까지 해외 비행을 마치고 오는 길, 가방에는 항상 할머니가 좋아하는 육과와 따뜻한 식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이 할머니 방 문을 두드린다. 이지은 밝게 할머니, 저 왔어요. 오말순 천천히 돌아본다. 얼굴이 환해진다. 오말순 왔어? 이번 달에도 왔네. 이지은 당연하죠. 제가 안 오면 할머니 육아 못 드시잖아요. 오말순 육아를 받으며 이 먼 데를 매번 오는 게 더 힘들지. 이지은 할머니 보러 오는 게 힘들겠어요. 저는 오히려 기다려져요. 할머니의 눈가가 살짝 촉촉해졌습니다. 이 아이만이 3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이 먼 길을 왔습니다.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며느리도 아닌 손녀가. 신일씨. 지은의 남자친구 이준혁 감동 포인트. 그날 지은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 이준혁을 데려왔습니다. 준혁은 이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할머니를 먼저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지은보다 할머니와 더 오래된 인연이었습니다. 준혁이 할머니 앞에 공손히 인사한다. 이준혁 할머니, 저 준혁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오말순 환하게 준혁이도 왔어? 요즘 봉사 계속하고 있어? 이준혁 네, 지난주에도 왔었는데 할머니가 주무시고 계셔서 깨우기 미안해서 그냥 갔어요. 오말순 눈을 크게 뜨며 지난주에도 왔었어? 왜 말 안 했어? 이준혁 주무시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다음에 보면 되는 거니까요. 할머니는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3년 동안 이 요양원에서 가장 따뜻한 손을 가진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지은이었고 준혁이었습니다. 신일디. 할머니와 원장의 대화 비밀 복선. 그날 저녁 지은과 준혁이 돌아간 후 요양원 원장이 할머니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원장,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린다. 요양원 원장 할머니, 오늘 손녀분이 다녀가셨죠? 오말순 육아 가져왔어. 요양원 원장 할머니께서 드린 부탁 체크하고 있어요. 면회 기록 계속 보관하고 있어요. 지은 씨 것도 다 있고 준혁 씨 것도. 오말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고마워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요양원 원장 다른 가족분들은 여전히 연락이? 오말순 없어. 앞으로도 없을 거야. 원장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면회 기록. 할머니가 그걸 왜 부탁했는지 원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신일이. 1화 엔딩 할머니의 서랍. 그날 밤 늦게 할머니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지은에게. 할머니는 그 봉투를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 하늘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오말순 혼자서 나지막하게 지은아. 할미가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그 밤 요양원 마당의 감나무가 가을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빨갛게 익은 감들이 조용히 자신해 자리를 놓치고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다음 화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 사연의 의미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1화 연출 포인트. 3년 동안 아무도 오지 않은 가족 100억 유산 첫 1분에 다 제시. 감나무 묘사 할머니 외로움의 상징. 준혁 주무시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1화 명대사. 면회 기록 복선 유원장 조건의 핵심. 너무 크게 부각. 잔잔한 여운. 시청자가 뭔가 있다. 마지막 봉투 김지은에게 1화 엔딩 반드시 이 장면. 다음 화 감정 폭발 최대치. 2화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핵심 감정 분노 공분 배신 안타까움.
지난 화에서 할머니의 서랍 속 봉투를 보셨죠? 김지은에게 그 봉투. 오늘은 이 가족이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혼자였고, 가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분노가 날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나중에 얼마나 통쾌한 카타르시스로 돌아오는지도 보게 될 겁니다. 시니어. 큰아들 집의 일상 빌런 본격 등장. 서울 강남. 큰아들 김현태의 아파트. 50평 아파트. 고급 가구. 차 2대. 겉으로는 풍족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서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엄마 보러 가자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현태.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다. 핸드폰이 울린다. 박미자 주방에서 여보, 요양원에서 전화 온 것 같은데. 김현태 귀찮은 듯 또요? 뭐래요? 박미자 모르겠는데 받아봐요. 김현태. 전화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는다. 김현태 나중에 다시 전화하면 받지 뭐. 그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요양원에서는 할머니가 사흘째 밥을 잘 못 드신다고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신입이. 명절날 분노 유발 최대. 추석 연휴. 3년 전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후 첫 번째 명절이었습니다. 김현태 가족은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방콕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온 가족이 수영장에서 환하게 웃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가족여행, 추석은 바다에서, 인생은 즐겁게. 그날 요양원에서는 할머니가 유일하게 미역국을 드셨습니다. 손주가 직접 끓여드린 미역국이었습니다. 할머니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생일날 손주가 직접 끓인 미역국을 가져온다. 할머니, 오늘 생신이시잖아요. 제가 끓였어요.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말순 미역국을 받으며 지은아 고마워. 손녀 지은 할머니 무슨 말씀을. 9월 15일을 기억하고 있죠? 오늘 월차 썼어요. 오말순.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외갓집이요. 큰아빠는 카톡 프로필에 태국 가셨나봐요. 큰아빠는 카톡 프로필에 태국 가셨나봐요. 할머니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드셨습니다. 그 한 그릇이 그해 할머니의 생일 전부였다. 신이씨. 지은의 방문 감동과 분노의 대비. 그날 저녁 준혁이 기타를 메고 달려왔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지은이 문자를 받고 달려왔습니다. 준혁, 숨을 헐떡이며 작은 케이크, 손수건과 식혜를 들고 온다. 준혁 문을 열며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늦었죠? 아버지 집에서 오느라. 오말순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돌리며 야, 케이크까지 왜 사왔어? 돈 쓰게. 준혁 할머니 생신이신데요. 촛불 켜드려야죠. 준혁이 기타를 켜며 지은이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부른다. 할머니, 눈물을 참는다. 준혁 할머니, 소원 비세요. 할머니, 눈을 감는다. 오래 감는다. 오말순 눈을 뜨며 아주 조용하게 다 이루어졌어. 내가 왔으니까. 지은이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둘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신이디. 큰아들에게 온 전화 무관심의 극치. 그날 밤 11시 요양원에서 다시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요양원 원장 전화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오늘 생신이셔서 연락드렸어요. 김현태, 오늘이 그날이에요? 바빠서 깜빡했네요. 요양원 원장 어머님이 생신 케이크 드셨는데 많이 기뻐하셨어요. 아드님 축하 전화가 오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김현태, 네, 내일 전화할게요. 오늘은 좀 늦어서. 그 전화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신이. 2화 엔딩 할머니의 결심. 그해 겨울
할머니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조심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최성민 변호사를 요양원으로 불렀습니다. 변호사가 요양원에 찾아온다. 최성민 변호사 할머니 부르셨어요. 오말순 응. 유언장 최종 확인하려고. 최성민 변호사 아직 시간 많으세요. 오말순 나는 알아. 내 몸을. 할머니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본다. 오말순 조건은 그대로야. 면회 기록. 그게 전부야. 최 변호사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오말순 그리고 지은이 봉투는 마지막에 전해줘. 변호사는 할머니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감나무에는 이제 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음 화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2화 연출 포인트. 명절 방콕 여행 vs 할머니 혼자 미역국 장면 최고의 분노 유발 댓글 저런 자식들 진짜 폭발. 다 이루어졌어. 내가 왔으니까 2화 명대사. 큰아들 전화 내일 할게요 후. 영원히 안 하는 장면 시청자 공분. 마지막 감나무 감이 하나도 없다. 할머니 건강 악화 시간 흐름의 상징. 3화 장례식 날 변호사 등장. 핵심 감정 충격 반전 예고, 긴장 궁금증. 오말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조용한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찬송을 부르시다 할머니가 주무시다 편안하게 가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곁에 있던 사람은 병원 응급실 요양보호사 김 씨와 원장이었습니다. 지은이는 해외 비행 중이었고 준혁은 회사 해외 출장 중이어서 가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그날 가족들의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씬 3호. 할머니의 마지막 날 아침. 그날 새벽 할머니는 요양보호사 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말순 아주 약한 목소리로 김 씨 고마웠어. 3년 동안 가족같이 고마웠고 고생 많았어. 요양보호사 김 씨 눈물을 참으며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오말순 지은이한테 봉투 잘 전해줘. 변호사 선생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요양보호사 김 씨 네 알겠어요. 오말순 눈을 감으며 나는 잘 살았어. 후회 없어. 그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나는 잘 살았어. 후회 없어. 그 말이 3년 동안 아무도 오지 않은 그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이 드세요? 씬 3비. 가족들의 반응 달려오는 이유. 요양원에서 연락이 오자 가족들의 반응은 빨랐습니다. 그런데 그 빠름이 전화를 피하던 그 느림과 너무 달랐습니다. 큰아들 집. 핸드폰이 울린다. 요양원 원장 전화 어머님이 오늘 새벽 돌아가셨어요. 김현태, 잠깐 굳는다. 김현태. 네,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끄는 김현태. 박미자에게 달려가 흔든다. 김현태 낮은 목소리로 눈빛이 달라지며 여보, 어머니 돌아가셨어. 박미자. 그래요? 어떻게? 김현태 빠르게 자다가요. 근데 여보, 어머니 재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데 채 3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3분 안에 나온 첫 번째 이야기가 재산이었습니다. 씬 3시. 장례식장 분노와 슬픔의 교차.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5만 원짜리 조화가 몇 개 있었고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가족, 작은아들 가족, 그리고 요양원 직원들. 지은은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큰아들은 상주 완장을 차고 조문객을 받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장례식장 구석, 지은이 할머니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이지은 울면서 속삭이듯 할머니,
마지막에 제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원장, 지은에게 다가선다. 요양원 원장 작은 목소리로 지은 씨, 할머니가 마지막에 편안하셨어요. 그리고 지은 씨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지은 무슨 말씀을요? 요양원 원장 나는 잘 살았다고. 후회 없다고. 지은의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씬 3D. 장례식 날 변호사 등장 긴장 폭발. 장례식 이틀째 오후. 최성민 변호사가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검은 정장, 가죽 서류 가방. 큰아들 김현태가 달려왔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님이세요? 어머니 재산 문제 때문에 오셨죠? 최성민 변호사 고개를 끄덕이며 네. 어머님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김현태 유언장이요? 얼마나 됩니까? 재산이? 변호사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 질문의 순서를 들은 것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말도 없이 바로 재산이 얼마냐고. 최성민 변호사 조용히 유언 공개는 사흘 후입니다. 가족 모두 오셔야 합니다. 김현태 사흘 후요? 왜요? 지금 당장 알면 안 됩니까? 최성민 변호사 어머님의 유지입니다. 변호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지은이 있었습니다. 영정 옆에 서서 지은은 변호사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변호사가 지은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씬 3위. 3화 엔딩 지은의 봉투. 장례가 끝나고 요양원에 짐을 찾으러 간 지은. 원장이 지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요양원 원장 할머니가 변호사님께 맡겨놓으신 건데 지은 씨 것은 따로 지은 씨한테 직접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이지은 저한테요? 지은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지은은 그 봉투를 가슴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흘 후 유언 공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은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화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3화 연출 포인트. 나는 잘 살았어. 후회 없어. 할머니 마지막 말. 아들 재산이 얼마냐. 3분 반응. 시청자 분노 최고조. 변호사와 지은의 눈빛 교환 복선. 시청자 변호사가 뭔가 아는구나 느끼기. 3화 엔딩 봉투 수령 4화 클릭. 4화 100억의 조건. 핵심 감정 충격 사이다 예고. 분노 전환 긴장.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유언 공개의 날입니다. 최성민 변호사 사무실. 오말순 할머니의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아들 김현태, 큰며느리 박미자, 작은아들, 작은 며느리, 그리고 손녀 지은. 모두 정장 차림으로,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그러나 그 긴장의 종류는 제각각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가 긴장됐고, 지은은 할머니가 무슨 말을 남겼을지가 궁금했습니다. 씬 4호. 변호사 사무실 유언 공개 직전. 모두 소파에 앉아 있다. 최성민 변호사가 들어선다. 최성민 변호사자, 어머님이 남기신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김현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얼마나 됩니까? 일단 액수부터. 최성민 변호사 총 유산은 100억 원입니다. 잠깐의 침묵. 오말순 씨 남편고 김달수 씨가 압구정동의 40년 전 땅이 200평이 24년 현 시세 100억입니다. 주차장 부지로 월 1,000만 원의 수입은 할머니가 복지관에 익명으로 30억을 기부하였고 교회 헌금 및 기타 사용하신 내역입니다. 제가 지난 40년간 모두 회계사와 내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큰아들 부부가 눈을 마주치며 안도한다. 박미자 낮게 속삭이며 여보, 100억이래요. 최성민 변호사 이어서 그런데 이 유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김현태 조건이요? 씬 4비. 충격의 조건. 이 드라마의 핵심 폭탄. 변호사, 유언장을 천천히 읽는다. 최성민 변호사 천천히 읽으며
나 오말수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유산을 배분한다. 조건은 단 하나다. 내가 요양원에 입소한 날부터 사망일까지 3년간의 면회 기록이 있는 가족에게만 유산을 상속한다. 면회 기록은 요양원 공식 출입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이 기록은 이미 요양원과 변호사 사무실 양쪽에 봉인 보관되어 있다. 사무실 안이 조용해진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큰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작은 아들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신사시, 면회 기록 공개 사이다 폭발. 김현태 일어서며 잠깐요. 면회 기록이라는 게 우리가 공식 출입 기록이 없다는 거 아닌가요? 최성민 변호사 그렇습니다. 김현태 목소리가 높아지며 우리가 전화도 하고 연락도 했는데요. 꼭 직접 가야만 해요? 최성민 변호사 어머님의 유언에서 면회는 요양원 출입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화와 문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박미자 앞으로 나서며 우리가 바빠서 못 간 거지 안 간 게 아니에요. 최성민 변호사 서류를 꺼내며 면회 기록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 표를 꺼낸다. 3년간의 월별 면회 기록표. 최성민 변호사, 김현태 씨 방문 횟수 0회, 박미자 씨 0회, 작은 아들 씨 0회. 이어서 최성민 변호사, 김지은 씨 방문 횟수 36회, 이준혁 씨 봉사활동 포함 54회. 사무실 안이 완전히 굳는다. 신사디, 큰아들의 반격 빌런의 수작. 김현태 분노하며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셨잖아요. 그 정신에 유언장이 유효합니까? 최성민 변호사 어머님은 인지 능력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료 기록이 있습니다. 박미자 변호사님, 지은이가 할머니를 꼬셨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유산 노리고. 그 순간 지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조용하고 단호하게 저는 할머니한테 유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100억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사무실이 다시 조용해진다. 최성민 변호사 지은 씨 말이 사실입니다. 어머님이 지은 씨에게 재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신사이. 사화 엔딩 지은. 봉투를 열다. 그날 저녁 지은은 집에서 혼자 봉투를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글씨. 편지였습니다. 지은은 첫 줄을 읽었습니다. 지은아, 할미가 아직 쓸 수 있을 때 이 편지 쓴다. 손이 많이 떨려서 글씨가 엉망이다. 이해해라. 지은, 편지를 꼭 쥐고 눈물을 흘린다. 그 편지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8화에서 전부 공개됩니다. 다음 화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4화 연출 포인트. 아들들 면회 기록 0회 이 드라마 최고의 사이다 신지은 36회, 준혁 54회. 이건 말이 안 돼요. 큰아들 반격 빌런의 수장 예고. 5화 긴장 예고. 할머니 편지 첫 줄 8화까지 전체 공개 안함. 기대감 최대 유지. 2부 계속 5화 8화 완결 대본. 5화 가족들의 본색. 핵심 감정 분노 공분 폭발 빌런 응징 예고 사이다. 4화에서 면회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큰아들 0회, 며느리 0회, 손녀 36회. 그 숫자가 공개된 후 가족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빌런들이 마지막 수를 쓰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미 한 발 늦었다는 것도 모르고. 씬5어. 큰아들 부부의 작전 빌런의 수. 유언 공개 다음 날 아침. 김현태와 박미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최성민 변호사 사무실. 김현태가 다른 변호사와 들어선다. 김현태 변호사님, 저희는 이 유언장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최성민 변호사, 어떤 근거로요?
김현태 측 변호사 어머님이 유언장 작성 당시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손녀 지은 씨의 면회 횟수가 과도하게 많은 건 오히려 어머님을 조종했을 가능성을 최성민 변호사 차분하게 끊으며 그 주장을 하시기 전에 어머님이 유언장 작성 당시 촬영된 영상이 있습니다. 최성민 변호사, 태블릿을 켠다. 화면 속 할머니 오말수는 카메라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영상 속 오말순 또렷하게 나 오말수는 제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날짜는 2022년 3월 7일이고 나는 지금 고양시 5호 요양원에 있습니다. 이 유언의 조건은 면회 기록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진다. 김현태 억지로 그래도 영상 하나로. 최성민 변호사 추가로 당시 요양원 의사, 간호사, 원장의 진술서도 있습니다. 모두 어머님의 인지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신오비, 지은에게 접근하는 큰아들 비열한 시도. 큰아들은 이번엔 지은에게 직접 접근했습니다. 카페, 지은 앞에 김현태가 앉는다. 김현태 달콤하게 지은아, 우리 이렇게 갈등할 필요 있어? 가족인데. 100억을 둘이 나누면 50억씩이잖아. 지은 차갑게 저 유산 받으려고 할머니 찾아간 거 아니에요. 김현태 그래도 50억이잖아. 어때? 지은 큰아버지, 저한테는 할머니가 남기신 편지 한 통이 100억보다 훨씬 더 소중해요. 김현태 굳는다. 지은 일어서며 그리고 한 가지만요.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혼자 생일 맞으실 때 큰아버지는 방콕에서 수영장 들어가셨죠? 저는 그걸 잊지 않을 거예요. 지은 자리를 떠난다. 김현태 아무 말도 못한다. 신오씨, 박미자의 마지막 수장 요양원 직원 압박. 한편 박미자는 요양원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미자 전화 원장님, 면회 기록을 수정하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저희가 정식으로 방문하지는 않았어도 여러 번 연락은 했는데. 요양원 원장 차갑게 사모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변호사 사무실과 법원에 봉인 제출된 기록입니다. 박미자 원장님,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요양원 원장 끊으며 사모님, 어머님이 3년 동안 기다리던 건 돈이 아니에요. 아드님이 한 번만 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냥 얼굴만 보여달라고. 박미자, 전화를 끊지 못한다. 요양원 원장 그게 전부였는데. 3년 동안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미자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신오디, 준혁의 이야기 감동 포인트. 그 무렵 최성민 변호사가 지은과 준혁을 불렀습니다. 최성민 변호사 준혁 씨, 지은 씨, 어머님이 남긴 기록이 있어요. 3년간 쓴 일기입니다. 변호사가 꺼낸 것은 낡은 노트 3권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요양원 일기. 지은은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2022년 1월 3일. 오늘 지은이가 왔다. 육아를 가져왔다. 오늘 날씨가 춥다. 근데 안 추웠다. 2022년 2월 14일. 오늘 준혁이가 봉사 왔다. 내 발을 씻겨줬다. 눈물이 날 뻔했다. 참았다. 지은 입술을 깨문다. 2023년 9월 15일. 오늘 내 생일이다. 지은이가 미역국 반찬과 케이크를 가져왔다. 촛불을 불었다. 이거면 충분하다. 이지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 신오이. 5화 엔딩 법원 결정. 큰아들이 유언장 효력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빠르게 결론을 냈습니다. 할머니의 영상, 의사 진술서, 봉인된 면회 기록, 일기. 모든 증거가 할머니 편이었습니다. 최성민 변호사 전화로 지은에게 지은 씨, 법원에서 유언장 효력 인정 결정 났어요. 이지은 조용히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최성민 변호사 다음 주에 유산 처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은은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0억. 그 숫자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5화 연출 포인트. 영상 속 할머니 제 정신으로 작성합니다. 완벽한 사이다. 지은 방콕에서 수영장 들어가셨죠? 2화 복선 회수. 이 대사 최고의 사이다. 원장 얼굴만 보여달라고. 그게 전부 5화 최고 감동 대사. 할머니 일기 낭독 속도 최저. 6화 할머니가 진짜 사랑한 사람. 핵심 감정 따뜻함, 감동 눈물 진심.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유언은 유효합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3년 동안 진짜로 무엇을 사랑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깊었는지. 아마 오늘 이야기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조용한 화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오래 마음에 남는 화이기도 할 거예요. 씬 6호. 요양원 직원들의 증언 진짜 할머니. 유산 정리 과정에서 최성민 변호사는 요양원 직원들의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할머니가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최변희 지은에게 들려줬습니다. 요양보호사 김씨 증언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한테도 잘 해주셨어요. 거동이 불편한 옆방 할머니 드시라고 당신 간식을 매번 챙겨주셨거든요. 자기가 더 아프면서도. 요양원 물리치료사 증언 운동 시간에 항상 제일 열심히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지은이가 올 때 약한 모습 보이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양원 원장 증언 할머니가 딱 한 번 우시는 걸 봤어요. 큰아들 생일이었거든요. 그날 아침에 제가 무심코 오늘 아드님 생일 아니세요? 했더니 말없이 창밖 보시다가 조용히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지은은 그 증언들을 듣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가, 그러면서도 얼마나 당당하게 사셨는지가. 씬 6비. 준혁이 들려주는 이야기. 그날 저녁 준혁이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봉사 중에 있었던 일들을. 이준혁 할머니가 저한테 한 번은 그러셨어요. 준혁아, 너 지은이한테 잘해라. 그 아이가 나한테 오느라 얼마나 버스 오래 타는지 너도 알잖아. 그러시더라고요. 이지은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이준혁 네. 그러면서 지은이가 이쪽으로 오는 버스를 자기는 다 외웠다고 하셨어요. 몇 번 버스 타고 얼마나 걸리는지. 지은 씨가 힘들까봐. 지은은 말을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이 오는 버스 번호를 외웠다고. 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그게 할머니가 3년 동안 외운 것이었습니다. 이지은 눈물을 흘리며 나는 할머니 좋아서 온 건데. 힘든 줄도 몰랐는데. 이준혁 지은의 손을 잡으며 그러니까 더 감동인 거지. 할머니는 지은 씨가 힘드는지 다 알면서도 그 마음이 고마워서 외웠던 거야. 씬 6시. 큰아들의 조용한 변화 반전. 그 무렵 의외의 일이 생겼습니다. 큰아들 김현태가 혼자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계셨던 빈 방. 김현태, 할머니 방 문 앞에 서 있다. 빈 방이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낡은 이불 자국, 창가에 작은 감나무 한 그루. 김현태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늘 앉던 그 자리에. 김현태, 창밖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본다. 눈물이 흐른다. 김현태 혼자서 조용하게 어머니, 미안합니다. 그 방에서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3년 동안 그 자리에서 기다렸던 할머니에게 가닿았기를 바랍니다. 씬 6기. 지은과 준혁의 약속. 그날 밤 지은이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이지은 준혁아,
나 유산을 어떻게 쓸지 생각했어. 이준혁 어떻게? 이지은 할머니가 계셨던 요양원과 20억 소년 소녀가장에게 30억, 어려운 학생들에게 오말순 장학재단을 만들어 50억을 평생 할머니 이름으로 기부하고 싶어. 그리고 혼자 계신 어르신들 면회봉사 프로그램 만들고 싶어. 기도 7일 동안 철야했어. 할머니처럼 아무도 오지 않는 분들한테. 준혁, 잠깐 지은을 바라본다. 이준혁 나도 같이 할게. 이지은 당연히 같이 해야지.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100억이 아니라 할머니가 원했을 세상은 내가 키운 자식들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신 6위 6화 엔딩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 그날 밤 지은은 할머니의 일기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오늘 좀 힘들다. 근데 지은이 생각을 하니까 기운이 났다. 지은이가 이 일기를 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잘 써야 할 것 같아서 평소보다 더 신경 썼다. 지은아, 할미는 행복했어. 내가 천사같이 이쁜 내 손녀가 있어서. 할미의 마지막 3년이 널 기다리며 눈물을 흘렸지만 소중한 내가 있어 따뜻했어. 나의 아들들에게서 너 같은 천사가 왔다는 것이 할미가 복이 많아 눈물이 나네. 우리 손녀 다음 생에 기쁘게 천국에서 만나. 지은, 일기를 가슴에 안고 오열한다. 다음 화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6화 연출 포인트. 버스 번호를 외웠다. 이 드라마 최고의 감동씬. 큰아들 어머니, 미안합니다. 권선징악을 넘어선 용서. 시청자 눈물. 지은 봉사 프로그램 제한 돈보다 사람을 선택. 감동 극대화. 일기 마지막 줄 할미는 행복했어. 6화 엔딩. 6화 최고 명대사. 7화 유언의 진짜 의미. 핵심 감정 카타르시스 완결 감동 반전. 이 이야기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날입니다. 할머니가 왜 이런 유언을 남겼는지, 100억의 조건이 단순히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면 전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오늘 그 답이 나옵니다. 씬 7호. 최성민 변호사가 남긴 두 번째 봉투. 유산 정리가 거의 끝날 무렵 최성민 변호사가 지은을 다시 불렀습니다. 최성민 변호사, 지은 씨, 할머니가 남긴 게 하나 더 있어요. 변호사가 꺼낸 것은 작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최성민 변호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직접 녹음하셨어요. 지은 씨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지은은 이어폰을 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씬 7비. 할머니의 목소리, 이 드라마의 핵심 반전. 할머니 목소리 녹음. 지은, 눈물을 참으며 듣는다. 지은아. 할미야. 지금 말이 좀 떨리는데 이해해라. 나는 돈이 많은 게 오래됐어. 근데 이 돈을 어떻게 쓸까가 항상 고민이었어. 처음에는 그냥 자식들한테 똑같이 나눠줄 생각이었는데 요양원에 오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 아무도 안 오더라. 3년이 지나도록. 명절도 생일도 전화도 없고. 근데 지은이 너는 왔잖아. 매달. 그리고 준혁이도. 그 두 사람이 왜 왔는지 나는 알아. 이득이 없으니까. 돈이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그냥 사람이 보고 싶어서 온 거잖아. 그 마음이, 진심이 뭔지 알려줬어. 할미한테. 그래서 이 돈은 진심을 가진 사람한테 주고 싶었어. 근데 지은아, 이 돈으로 내가 행복하면 제일 좋고 남한테 쓰면 더 좋아. 할미가 바라는 게 그거야. 그게 전부야.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할게. 내가 버스 오래 타고 왔을 때, 유과 들고 문 열 때, 할미는 그게 제일 기다려졌어. 그 순간이 할미 3년 중에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어. 넌 이쁜 얼굴도 마음도 천사였어. 고마워, 지은아.
사랑해. 녹음이 끝난다. 사무실이 조용하다. 지은 이어폰을 빼고 눈물을 닦는다. 씬 7시. 큰아들 김현태 진짜 응징. 그 무렵 큰아들 김현태는 혼자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산도 없고 소송도 졌고 가족들 앞에서 얼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의 진짜 응징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3년. 단 한 번도 가지 않은 면회. 혼자 드셨던 생일 미역국. 그 장면들이 이제 현태의 가슴 속에 남았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그 3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말순 할머니의 진짜 유언이었습니다. 씬 7D. 변호사의 마지막 말, 유언의 진짜 의미. 최성민 변호사가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최성민 변호사 지은 씨, 할머님이 저한테도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지은 무슨 부탁이요? 최성민 변호사, 이 유언의 내용을 큰아들 분께도 전달해 달라고요. 증오 때문이 아니라는 걸. 혹시라도 그분이 후회하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알려달라고.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지은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최성민 변호사 조용히, 그분은 자식들이 밉지 않으셨어요. 그냥 보고 싶으셨던 거죠. 지은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눈을 감았다. 할머니가 얼마나 큰 어머니였는지. 다음 화에서 마지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7화 연출 포인트. 할머니 육성 녹음 낭독. 이 드라마 전체 최고 장면. 그 순간이 3년 중 제일 행복한 순간. 이 드라마 최고 명대사. 진짜 응징은 후회. 시청자 더 깊이 생각하게. 자식들이 밉지 않으셨어요. 보고 싶으셨던 거죠. 7화 최종 눈물 버튼. 이어폰 끼고 눈물 흘리는 지은, 클로즈업 할머니의 마지막 목소리. 8화 마지막까지 엄마였다. 핵심 감정, 따뜻한 완결, 눈물 여운 감사.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말순 할머니의 이야기. 3년간 아무도 오지 않았던 감나무 옆 창가. 그 자리에서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 무엇인지 오늘 전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씬 8호. 지은, 할머니 편지를 열다. 유산 정리가 모두 끝난 어느 저녁. 지은은 드디어 그 낡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3화에서 받았던 그 봉투. 김지은에게. 손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할머니의 손글씨. 지은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씬 8B. 편지 낭독. 이 드라마 최고의 장면. 지은, 편지를 읽는다. 낭독 속도 가장 천천히. 지은아, 할미가 이 편지를 쓸 수 있을 때 써야 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써야겠다 했어. 손이 많이 떨려. 근데 이건 꼭 써야 해.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은아, 너 있잖아. 할미가 요양원에 오고 나서 제일 무서웠던 게 뭔지 알아? 아무도 안 오는 거. 내가 키운 자식들, 기도해 키운 자식들이 아무도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그게 제일 무서웠어. 근데 내가 왔잖아. 첫 달에 왔고, 다음 달에도 왔고, 그 다음 달에도. 할미가 그거 세어봤어. 내가 올 때마다 정자 그어서 세어봤거든. 36번. 36번을 왔더라. 근데 지은아, 내가 날 3년을 더 살게 한 기다림이었어. 내가 아니었으면 할미 외로워서. 할미는 그 36번 중에 한 번도 너한테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못했어. 미안해, 그게 마음에 걸려. 지은아, 서운했지. 그래서 이 편지에 꼭 쓰고 싶었어. 고마웠고 80인생에 제일 행복했어. 지은아, 그 버스 타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할미는 알아. 근데 그래도 와줘서 진짜 고마워.
그리고 하나만. 할미가 100억을 남긴 건 보상이 아니야. 진심이 뭔지 아는 사람이 이 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진심은 진심을 알아보거든. 그리고 진심은 진심을 낳거든. 내가 이 돈을 잘 쓸 거라고 나는 믿어. 사랑해. 할미가 보고 싶을 거야. 지은아. 마지막까지 할미는 내 편이야. 지은. 편지를 내려놓지 못한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준혁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씬 8시. 봉사 프로그램의 시작. 그해 봄, 지은과 준혁이 만든 봉사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이름은 면회 가는 날이었습니다. 혼자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으로 면회를 가는 프로그램. 첫 번째 참여자는 5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오말순 할머니가 계셨던 요양원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요양원 마당 봄 햇살이 아름다운 날. 활짝 핀 꽃들을 지은이 바라본다. 봉사자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앉아 있다. 이지은 혼자 감나무 앞에 서서 할머니 시작했어요. 잘 되겠죠? 바람이 분다. 감나무 가지가 흔들린다. 지은은 그것이 할머니의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씬 8D. 큰아들의 변화 완결. 그 무렵 큰아들 김현태가 지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김현태 전화. 조용하게 지은아. 그 봉사 프로그램. 나도 참여할 수 있어? 지은. 잠깐 멈춘다. 김지은 천천히네. 큰아빠 오실 수 있어요. 김현태 고마워. 짧은 통화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3년간 막혀있던 무언가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원했던 것이 이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달라지는 것. 씬 8이. 에필로그. 오말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3년간 요양원 창가에 앉아 감나무를 바라보셨던 할머니. 아무도 오지 않아도 바쁜가 봐라고 하셨던 할머니. 그 할머니가 남긴 100억에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면회 기록. 그 조건이 복수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진심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은 있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육과와 식혜를 들고 오는 손녀 지은이, 봉사 왔다가 할머니가 주무신다고 그냥 돌아간 준혁이, 그 2사람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아직 면회 못 간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이번 주말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한번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화가 아니라 직접 육아 하나 들고 8화 완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화 연출 포인트. 편지 낭독. 이 드라마 전체 최고 장면. 36번 정자 그어서 세웠다. 눈물 완전 폭발 포인트. 마지막까지 할미는 내 편이야. 8화 완결 명대사. 감나무 흔들리는 에필로그 할머니 존재감 마지막 표현. 이번 주말에 꼭 부모님에게 찾아가세요. 육아 하나 들고 부모님은 곁에 오래 계시지. 감사합니다.